하루의 깔끔한 마무리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세상 모든 스포츠 이야기의 연구 스포츠 엠플러스입니다. 자, 저희 스앰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의 스토브리그 이야기 스토브리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 시즌 개막을 한 달하고 열흘을 남겨둔 지금 시범 경기 개막은 이제 아직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25 시즌 프로야구 순위 예측 방송으로 오늘 스토브리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1탄으로요. 야구 기자분들 4분을 모시고서 이분들의 2025년 전체 순위표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2탄으로는요. 해설위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야구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해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25 시즌 판도를 샘플에서 심도 있고 재밌게 짚어보는 시간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출연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기자들의 회장님이시죠. 샘플에서는 류 단장님에게 치여서 야할 못으로 찍혀버린 정세영 기자와 인사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류 단장님이 절로 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단단히 이제 진검승부를 하려고 네. 이렇게 했는데 해설위원 쪽으로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이게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뭔가. 그럴 수도 예. 있죠. 근데 이제 후배들이 다 후배들인데 네. 알못은 조금 특히 우리 막내 기자가 나와 있는 바람에 좀 부끄럽지만 이 야알못 소리 안 듣도록 이번에는 진지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김하진 기자 오랜만에 저희 샘플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롱타임 옵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네. 뭐 잘 지내고 있고요. 진짜 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네. 야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설렘 밤 또 그리고 또 걱정 반으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차분한 말투로 절대 틀린 말은 안 하시는 김혜진 기자 오늘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프링 캠프 갔다 오셨죠? 네, 저는 SSG가 훈련하고 있는 플로리다에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날씨가 뭐 그렇게까지 좋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았고요. 와, 얼굴이 탄 것 같아요. 원래 좀 원래 까만데 네. 원래 까만데 뭘 이렇게 쳐 발라도 답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네. 너무 해가 세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토브리그의 뉴페이스 젊은 피 정도로 표현해도 되나? 어린 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거의 뭐 그 신생아 수준. 네, 우리 기자가 첫 줄을 합니다. 전체 야구 기자단 사이에서도 막내라면서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름도 범상치 않은 유준상 기자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야구 기자인 유준상이라고 합니다. 엑스포츠 뉴스에서 기아 타이거즈 SSG 랜더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그걸 굳이 자기 입으로? 네. 아니, 그러기엔 이미 인중이 땀이 고여 있어가지고. 네. 아까 되겠지만 얼굴이 많이 시뻘개요 지금. 지금 정세영 기자가 제일 선배죠 여기서. 그렇죠. 경력으로는 네, 네. 경력이 제가 몇 년째죠 올해? 19년? 19년. 네, 19년 차. 와, 올해 이제 그럼 유준상 기자는 몇 년 차신가요? 제가 23년 4월에 입사를 해서 2년 차에서 3년 차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야, 사실 근데 지금 여기 뭐 정세영 기자, 김동영 기자, 김하진 기자 세 분의 업력만 합쳐도 유준상 기자의 나이를 넘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아마 김하진 기자하고 저거 합치면 그냥 가뿐히 넘는 게 가뿐히 넘으셔. 네. 10년이 넘으셨으니까. 16년 차입니다. 16년 차.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치면은 30이 훌쩍 넘는데 네. 올해 유준상 기자가 나이가 98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는 26이고 이제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이제 28. 만 드립은 좀 너무하지 않니? 네. 만드리브 좀 너무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런데 그러면은 꽤나 빨리 야구 기자로 취업을 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이제 채용 기회를 좀 발견해서 네. 이제 입사를 했고요. 휴학을 하다가 입사를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던 중에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야구 기자협회 회장님과 함께 방송을 할 텐데 뭐 야구 기자단 전체 막내 그리고 회장님 또 중견 뭐 여러 분야에 있는 기자분들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뭐 경력, 나이,
계급장, 체면 다 떼고 무조건 실력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유준상 기자께서는 그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구단을 말씀해 주셨지만 각자 이제 김동영 기자부터 이렇게 쭉 왼쪽으로 하면서 맡고 있는 구단과 오늘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예, 저는 기아와 삼성 그리고 LG와 SSG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조금 적었는데 늘었습니다. 네. 늘었고 일단 미리 깔고 가자면 잘 틀립니다. 잘 틀리고요. 예.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 예측은 하겠지만 그냥 방송은 방방 봐주시길 네. 예,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진 기자님. 네, 저는 롯데와 삼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뭐 마리아 담당 팀이지 그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팀에 상관없이 여러 팀을 다 취재는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롯데와 삼성은 담당한 지 오래됐고요. 롯데는 지금 담당 기자 중에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아마 2010년부터 네. 담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리보. 아 네. 그러면은 아까 업력이 1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롯데만 그 중에서 10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거의 초년생 때 빼고는 계속 롯데를 담당해왔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구 기자로서? 아무래도 성격이 좀 시니컬해지고 네. 기본적 부정적인 것을 깔고 간다라는 네.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롯데는 워낙에 매력이 있는 음. 팀이니까 또 올해 봐온 만큼 또 애정이 크기도 합니다. 저 차분함이 거기서 나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세영 기자님. 저는 뭐 종합지 신문진 기자기 때문에 네. 일단 담당은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주 종목이 있잖아요. 네. 저는 SSG를 가장 오래 했어요. 음. 전 하진 그 기자하고 또 비슷해요. 네. 2010년부터 지금 음. SS 담당 기자들 중엔 가장 오래 했고 그게 이제 주 종목이고 나머지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 NC도 오래 했었고 네. 작년에 이제 기아도 좀 신경을 좀 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준상 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SG랑 기아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해 또 우승팀이기도 하고 SSG는 제가 인천에 살아서 또 좀 이 지역 팀으로서 또 애정이 가는데 올 시즌 또 두 팀 팬들께 좀 알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샘플 수요일의 야구 이야기 스토브리그 오늘은 순위 예측 방송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은 순위 예측을 할 때 일단은 오늘 아까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담당하는 팀 쪽에 팔이 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지산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순위 예측 일단 저희가 먼저 취합을 했습니다만 어떤 것을 가장 염두에 뒀다.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나 뭐 랜덤하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선발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선발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이제 좀 평가를 했고요. 물론 선발진만으로 뭐 잘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조금 보고 그리고 다른 것들 곁들여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도 선발진이 일단 기본 4인 이상이 좀 짱짱한 팀이냐 거기 이제 그랬다고 하면 그 팀은 5강 후보로 좀 많이 넣었었고요. 네. 또 반면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마운드에서 좀 불안함이 있는 팀들 아니 뎁스가 약한 팀들 이런 팀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유준상 기자 좀 궁금한데요. 아까 선배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선발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투타 전력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비시즌 기간 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좀 순위를 좀 예상해봤습니다. 준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다 노트북 켜놨는데 혼자 혼자 탭이야. 예. 저는 종이에요. 예. 혼자 리허설하고 왔니? 그러니까요. 선배 기자들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순위 예측하긴 했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색다른 시선, 어. 다면적으로 봤다. 다면적, 가지. 예. 다면적이 뭐예요? 이제 경기 외적으로도 아하.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골프 경기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 했을 때 뭐 어떤 사람 어떤 드라이버를 쓰고 전 대회 성적이 어땠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입은 옷
예. 어허. 그리고 갑자기? 예. 그날의 습도, 온도. 예. 경기 외적인 걸 많이 보겠다. 그러니까 본인 거는 크게 아유, 까지 말아달라는 그런 아니 의미인 거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나만 맞출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 예. 거의 이 말은 점쟁이와 비슷하거든요. 오늘의 빌과 뭐 이런 느낌과 신이 아니, 찾아왔을 때 이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요즘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약간 무속 신앙이 그래서 예,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고 또 바로 또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혹시 그 최근에 있었던 야구계 소식들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은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스프링 캠프 분위기나 그쪽에서 들렸던 예. 뉴스 같은 거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SSG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좀 빠졌잖아요. 네. 미국을 안 가고 가고시마로 가면서 젊은 선수들밖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엄청 젊어졌습니다 팀이. 캠프에서 아까 잠깐 사담처럼 얘기했지만 97년생이 야수 조장이니까 네네. 20대 후반 정도 되는 선수가 야수 조장이고 마운드도 누구라고 하는 선수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도 되고 그리고 1.5군 선수들은 한 발만 더 가면 저 자리가 내 자리 같으니까 그래서 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사실 오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시설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엄청 쨍한 분위기에서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괜히 그냥 뭐 캠프 때는 다 핑크빛이긴 하지만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좀 궁금했던 거는 사실 가기 전에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선임 한 5명, 6명? 6명. 6명이 네. 이제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자체 훈련을 따로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퓨처스 감독 선임 관련해서도 네. SS가 잡음이 좀 있었고 여러모로 사실 신나는 분위기에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는 또 신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캠프 분위기를 제가 이제 기사 쓰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현장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년보다 많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니, 그러니까 시끌벅적하다. 그러니까 뭐 파이팅이 좋다. 파이팅이 이런 좋다. 느낌, 예.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아까 김동영 기자도 말했지만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합류를 했어요. 네, 캠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젊은 피들이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좀 밝게 하면서 또 경쟁도 뭐 하는 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차 캠프지에서는 사실상 뉴스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올 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혹시 그 삼성 쪽에서는 뭐 나온 얘기 없나요? 일단 네. 미리 귀국을 했잖아요. 2차 캠프도 빨리 떠나고. 그렇죠. 이례적으로 괌 캠프를 네. 끼워 넣은 게 삼성으로서는 이번 올 시즌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박지만 감독이 조금 더 몸 상태를 빨리 끌어올리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 프런트 쪽에서 장소도 알아보고 섭외하고 한 다음에 스케줄을 짜서 1차 캠프를 간단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던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날씨가 정말로 좋았고 시설도 정말 괜찮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삼성이 또 특이한 점은 SSG도 물론 선임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지만은 삼성 역시 주요 선수들은 2군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 뭐 한국 시리즈 동안 부상을 입었던 구자욱 선수나 강민호 선수는 미리 오키나와에서 재활군에 합류해서 몸을 만들고 있었고 원태인 선수도 그 2군 구장에서 국내에서 훈련을 하다가 2군 캠프부터 먼저 합류를 하면서 주요 선수들은 이미 좀 그쪽에 좀 몰아져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올해도 또 제가 들었던 것은 올해도 정말 강도가 높았다. 그래서 그 훈련 강도들을 선수들이 모두 다 잘 소화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좀 많이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는 오키나와에 들어가서 날씨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습 경기만 정말 6, 7경기 그냥 냅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몸 상태 끌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또 그리고 이제 괌에서도 짤막하게 캠프를 마치고 오키나와에서 또 정상적으로 다음 시즌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아마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뀐 규정들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인데 사실상 이제 ABS 존 하향 조정과 그리고 피치 클락 이 두 가지가 아마도 가장 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단별로 뭐 나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SSG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 조정을 한 이 고무줄을 활용한 이 타자 판때기라고 하죠. 세워놓고 고무줄을 활용한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고 지금 지금 저건가요? 만들어놔서 고무줄 존
해가지고 지금 저걸 이제 공식적으로 구단에서 이제 취재 기자들한테 좀 배포하고 했었는데 저런 것도 좀 눈에 띄고 일단 스트라이크 존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선수들 얘기 보니까 이제 좀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대한 중요성이 올해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종으로 에이스급 투수들 이쪽 같은 경우에 좀 동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종을 연마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피치 클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차 캠프 때 연습 경기들을 치르면서 좀 적용을 하긴 하겠지만 보통 그 훈련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작년부터 네. 일단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냐의 문제였지 이 켜놓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했거든요. 아니, 너무 신경을 안 쓴 팀도 있길래. 아 그렇죠. 네. 롯데가 대표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캠프 가기 전에 주요 투수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정세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나 뭐 그것 때문에 투구폼에 수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포수 사인에 조금 덜 고개를 흔들다던가 빠른 판단을 해야겠다 정도는 있지 그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도입이 된다고 해서 혼란이나 이런 거는 없이 내년 올 시즌에 좀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피치컵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만 또 지나면은 바로 2차 캠프가 시작되면서 바뀐 전력, 혹시 변화된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차 캠프에는 방송사가 한 경기를 뭐 3군데인가 중계를 하고 이런데요. 국내 경기 중계도 이렇게 하고 각 구단마다 케이블에서 또 하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네. 하고 뭐 그런 계획까지 지금 짜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이야, 좋네요. 팬들 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할 것 같고 제대로 한번 뽑아 먹어 보겠다. 시작부터. 지금 비행기가 없다고 해요. 나가는 비행기도 정말 없고 들어가는 비행기도 비행기도 정말 없고. 가격대가 엄청 높아지고 숙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특히 그 2차 캠프 모두 마치고 시범 경기 직전에 나올 때는 정말 비행기가 구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관계자들 이런 각종 미디어를 맞아요. 통해서 캠프 소식을 팬들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야구를 담당하시는 입장 내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불편은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신나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표를 미리 끊어놔서 다행이고요. 네. 그 막 이렇게 현장에 가면 사실 기자는 언제나 많았거든요. 언제나 많았는데 또 적을 때는 또 엄청 적고 많을 때 엄청 많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도 이제 오키나와 이제 오늘 20일 날 들어가는데 가면 국가대표팀 경기도 이렇게 안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가겠다는 기자가 너무 많아요. 오키나와에 또 팀이 많다 보니까 여러 팀이 있어서 총 6개 팀이 네. 오키나와 캠프를 치르는데 축구와는 다르게 야구는 솔직히 국대 팀보다 각 인기 있는 프로구단이 더 인기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6경기를 하면서 아까 나왔던 뭐 ABS 존이라든가 뭐 그런 조금씩 맛을 볼 수 있겠죠. 6경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좀 저 기자들도 좀 지켜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구나 같은 걸 좀 먼저 감을 좀 잡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캠프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캠프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도 판도 분석, 순위 예측을 통해서 그 이번 시즌 프로야구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 전에 그 여기 계신 네 분의 기자분 플러스 저까지 해서 순위표 1위부터 10위까지를 일단 받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일단은 각자의 순위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기자분별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본인이 이 순위를 꼽은 이유를 설명을 하실 텐데 그때 앞에 보시면은 팻말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렇게 OX 팻말. 네. 어쨌거나 저희가 풀샷이 5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팻말을 보시면서 나는 저 순위에 동의 못한다. 그리고 난 저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 개진하는 동안은 제가 최대한 진행을 배제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난상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유준상 기자님 오늘 계급장이고 뭐고 회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본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만 있는 게 아닌데 앞으로 야구 기자 계속 하려고. 아니 왜 여기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짓냐고. 네. 야구 기자 회장도 탄핵 있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섯 분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정해온 2025년도 프로야구 순위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표 들어주시죠. 자, 카메라에 잘 보이게끔 적어주시고, 네, 일단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적어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각자 보시기에 요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표로 제대로 보여드릴 텐데, 자, 요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이제 표를 내리시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순위표에 대해서 순위표를 옆에다 두시고 얼굴 옆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동영 기자부터 올리신 김에 막내부터 들어보면 어때요? 막내부터요? 네. 아니, 아니다. 막내를 한 두세 번째로 하려고요 지금. 네. 그럼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는 저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좋죠. 네. 자, 좌장이죠. 네. 네. 김동영 기자. 아, 혹시 괜찮으시면은 예. 잠깐만 그 노트북 예. 그걸 내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하면 될까요? 네. 얼굴은 나와야죠 그래도. 아니, 옆으로. 되게 애매하다. 예. 옆으로. 예. 이렇게. 예. 예. 일단 저는 1위로 기아로 놓는 거는 뭐 크게 이견이 있으실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냥 생각해봐도 너무 세요. 여기는 선발진도 너무 세고 여기는 시차말로 선발 투수가 남아도니까 지금 앞서 이제 선발 투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기아를 제일 위에 놨고요. 그리고 방망이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걸을 타선이 없는 쉬어갈 곳이 없는 그런 타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아를 1위에 놨고요. 2위를 삼성 여기선 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작년이 플루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 나왔으나 저는 팔이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네. 안으로 굽어 있어서 예. 저도 삼성 한 10년 했거든요. 네. 삼성이 그렇게 고꾸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전반적으로 전력상으로 봐도 그래서 삼성을 2위로 놨습니다. 그리고 3위는 LG 여기도 뭐 작년에 좀 아쉽긴 했지만 재작년 우승 전력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잘해줘야 될 선수가 몇몇 보이긴 하는데 그럴 값이라도 전력상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3위로 놔봤습니다. 그리고 SSG를 4위에 놨는데요. 일단 SSG 선수들은 더 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는 3위 할 것 같다. 자기가 15승을 하면 우리는 우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딱 봐도 SSG도 일단 선발진이 한 4명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SSG가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상위권에서 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4위를 놨고요. 5위는 네, KT 여기서 잠깐 네. 여기 들어가면 어. 약간 지금 캠프를 SSG만 다녀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거기에 네.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4위 SSG 정세영 기자가 오케이. 반기를 들었고요. 예. 예. 5위는 KT로 놨고요. 빠진 전력들이 좀 있긴 하지만 소영준 선수가 선발로 다시 뛸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칼을 갈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황민 선수가 오면서 황재균 선수가 자리를 내주는 그런 사태도 좀 일어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선수들이 항상 강팀으로 분류됐는데 우리가 좀 약하다는 평가가 좀 조금씩 나오니까 좀 각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놨고 이렇게 5강으로 잡아봤고요. 사실 하나를 놓고 고민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하나가 확실히 다크호스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취재진 기자들끼리 얘기해보면 좀 갈려요. 하나 쪽에서 뭐 어떤 기자는 그래도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도 좀 있고 올해는 대신 뭐 전략 보강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KT랑 5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6위로 났습니다. 6위로 났고 7, 8, 90은 뭔가 뚜렷하게 플러스 요인이 안 보이는 팀들을 놔봤어요. 마이너스 두산은 뭐 일단 허경민이 빠졌다는 점이 좀 크지 않나 싶고 왜 NC와 키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롯데도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 뭐가 좀 없잖아요. 네. 좀 그래서 이제 아랫단에 좀 놔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밑에서부터 올라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하죠. 왜냐면은 기아가 현재 가장 강한 전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뭐 1위부터 보시죠. 자, 일단 김동현 기자는 내년도 시즌 예측 1위를 기아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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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럼 다음부터는 1위 기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것도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2, 3, 4위까지 전통적 그 포스트 시즌 스코어로 봤을 때 2, 3, 4위까지 중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는 순위가 있다. X표를 들어주시죠. 오, 세 분 다 들었어? 제가 뭘 잘못했죠? 선배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심지어 후배마저도.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유준상 기자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다른 팀들은 다 조금씩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과연 SSG가 4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선방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아직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됐는데 과연 좀 그런 변수들을 이겨내고 4위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어서 X표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변수를 특히 좀 가장 위험하다고 보세요? 아직 이제 좀 젊은 야수들의 성장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과연 그 미치 화이트와 그 앤더슨 그 파이어볼로라고 하는 그 이 외국인 원투펀치가 기대는 상당히 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줄 결과물이 과연 뭐 SSG는 뭐 32 선수가 30승까지도 좀 합작하는 시나리오를 좀 꿈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그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조금은 의문이어서 네, 4위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등에 식은땀이. 저도 역시 SSG가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X를 들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따 순위를 제가 생각한 순위를 발표할 때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저는 뭐 선발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 말고도 그 팀 분위기를 좀 많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SSG가 지금 현재로서 스토브리그에서 좀 가장 시끄러웠던 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군 감독 선임 과정이나 뭐 추신수 보자역 이런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썩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또 뭐 그 선임 선수 몇 명들이 따로 훈련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SSG 분위기가 프런트까지 포함해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보통 이런 팀들이 성적이 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SSG가 이것을 다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점에서도 여전히 물음표이고요. 이승윤 감독님께도 너무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타 팀들에 비해서는 지금 5위권 안에 있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은 전략이나 지략적인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 물론 SSG가 가을 DNA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시즌 초반 승부를 할 때 이런 팀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리고 갈지를 좀 과제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골마서 계속 언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뒤 이상의 그런 환경들 좀 지켜봤습니다. 네. 이제 경기력 외적인 측면에서 분위기라는 면에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까 정세영 기자도 4위 SSG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살짝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SSG가 너무 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강권에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5강권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거는 저는 사실인데 근데 지금 김동영 제가 왜 들었냐면 김동영 기자가 지금 5개 중에 담당 구단이 3개를 넣어놨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었다. 이건 영업이다. 이건 너무 굽었다. 이건 거의 지금 이 담당 구단에 관계자- 대한 영업이다. 사실 이 기자들이 예측을 하면요 네. 구단들이 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섭섭해한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보여주기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을 담당팀 중에 조심스럽게. 3팀이 아니라 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어요. 전 여기에서 이 짬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짬이 조금 어느 정도 차기 전까지는 스프링 캠프 다녀오면은 내 팀 우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짬이 되면은 갔다 오면 SSG 대박 막 이렇게 되는구나. 대박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지금 터지고 심취해 있어. 내 담당팀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짬이 차면 찰수록 스프링 캠프를 다녀와도 보입니다. 그것이 이 점은 역시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김동현 기자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연차가 찬 기자지만은 아직까지 그 담당 팀에 대한 뽕이 들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면서 우승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 순위 선정에 있어서
객관력을 잃지 않았나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건성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네. 집중 타를 맞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자, 그럼 집에서 식은땀이 계속 흘러요 지금. 자, 1, 2, 3, 4위 중에서는 일단 4위에 위치하고 있는 SSG의 순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지금 다른 기자분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죠. 1, 2, 3, 4, 5, 6, 7, 8, 9, 10. 네. 5, 6, 7, 8. 예, 5, 6은 어떠세요? KT와 한화가 5위와 6위 할 것이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네. 팔이 안 오르고만 있어서 그러니까 5, 6위 팀들이 좀 한 칸씩 올라가도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순위할 때 예, 예. 좀 공개를 하겠지만 좀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다른 분들은 크게 이견은 없으시고요, 저기에 대해서는? 한화를 5강권으로 이제 좀 놓고 고민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데 네. 결국에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는 동영 선배랑 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한화가 좀 더 올라갔어야 한다.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잘못을 했나요? 먼저 깐 잘못이죠. 네. 자, 그러면은 7, 8, 9, 10을 한번 지켜볼까요? 두산, 롯데, NC, 키움 순입니다. 하위권 4팀, 소위 말하는 하위권 4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해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다. 기자들. 전 반대합니다. 김하진 기자. 예. 이따가 제 순위 말씀드릴 때도 네. 설명하겠지만은 롯데는 저렇게 밑에 있을 팀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도 이쪽도 말씀드렸지만은 팔이 안으로 네, 굽어나가요. 어느 정도 짬이 차면은 네. 뽕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따가 제가 순위를 설명할 때도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저 정도로 처질 팀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 순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두산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저 그런 순위에서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상 기자는 뭐 크게 이견 없으시고요. 그 아래 세 팀은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7위가 그러니까 6위 두산이 6위를 이제 두산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두산이 5강권에 가기 힘들다는 거는 조금 이제 동감을 하는데 과연 7위 그 아래까지 더 내려갈까 뭐 그 생각을 했을 때 네. 아직은 좀 이제 확신이 안 서서 좀 확실한 팀들 위주로 이제 중상위권에 좀 놓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동현 기자 이렇게 지금 공격당하고 계신데 논박해도 됩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논박하셔도 얼마든지 무방합니다. 네,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동현 기자의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셨고요. 그럼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